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것은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딸들을 두고 출근을 하는 것이에요. 우는 아이들을 억지로 떼어내고 집을 나설 때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이까짓 푼돈 벌자고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모질게 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은 후 힘든 일이 홀몸일 때와는 다르게 걱정거리가 참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저희 딸들을 낳는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벅차고 행복하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니 요즘은 문득문득 엄마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어린 동생과 저를 놓고 집을 나간 엄마를 원망하곤 했는데요. 두 딸을 낳은 지금 돌이켜보니 피덩이 같은 자식들을 두고 갔을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멍이 들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머니에 관한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기로 결심하였어요. 이제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훌훌 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 일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제법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 불려 나가기 일쑤였는데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휴일만 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언제나 화목할 수 있었고요. 어머니 또한 아버지에게 잘해드리려 참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해가 닿던 새벽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정리해 놓는 것은 물론 밤잠을 줄여가며 아버지의 도시락까지 싸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노력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사모님 자리를 꿰찬 어머니가 불려오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고졸의 간호조무사였던 어머니를 깔보고 무시한 것이겠죠. 그리고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 중 으뜸은 바로 친할머니였어요. 툭하면 집에 찾아오는 친할머니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만 생기면 고아의 복도 없는 어머니가 시집을 온 탓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라는 억지를 부리곤 하셨죠. 하지만 친할머니에게 아무리 모진 말을 들어도 어머니는 항상 꾹 참으셨네요. 못 배우고 부족한 주제에 완벽한 남편을 만났으니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중간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친할머니의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두 분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셨고요.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노력은 친할머니 앞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친할머니는 그냥 어머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치가 떨린다는 식으로 구셨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간 제가 중간고사에서 꼴등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왔을 때는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탓하셨어요. 머리 좋아 의사까지 된 우리 아들 밑에서 나온 애가 성적이 이 모양이라니. 아이고, 내가 미치겠다 미치겠어. 애비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나. 정작 애를 품고 있어야 할 애미는 이렇게 멍청한데. 네 배에서 나온 애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돌대가리일 줄 알았으면 너 며느리로 안 들였다. 다음부터는 애 공부하는 것도 꼼꼼하게 신경 쓸 테니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언성 높이시면 몸에 안 좋으세요. 시엠이 몸 생각하는 게 애 성적을 이렇게 받게 해? 너 같은 성에 차지도 않는 반푼이가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아마 10년은 더 장수했을 거다. 공부도 머리가 받쳐줘야 하는 거지. 아휴, 대대로 의사만 나온 집안에서 이딴 점수를 받아오다니 아주 가문의 수치가 따로 없구나. 딱 봐도 공부의 소질은커녕 가능성도 없어 보이니 네 딸도 대학 보낼 거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취업을 시키던 시집을 보내던 해라.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 제가 공부를 안 해서라고 변명을 해보았지만
친할머니는 이미 어머니가 고졸인 탓에 제 성적이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어요. 그 후 친할머니는 매번 집에 들릴 때마다 성적 이야기를 물어보며 어머니가 고졸인 것을 탓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꼭 성적을 잘 받아서 할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를 물고 악착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행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성적은 수직 상승하였고 어느 순간 보니 저의 성적은 전교권에 도달해 있었죠. 전교 1등을 하고 제일 좋았던 것은 더 이상 친할머니께서 성적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친할머니는 생각보다 더 독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죠. 성적이 오른 후 어머니에게 타박할 것이 사라지자 친할머니는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정정하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집안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못해 침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할아버지의 병실에 방문한 날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앉혀놓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에휴, 우리 영감, 눈 감으면 집안에 돈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이럴 때 우리 아들을 꼭 닮은 똘똘한 손주 녀석이라도 한 명이 있었으면 마음이 놓였을 텐데. 아무리 우리 아들씨가 좋다고 해도 머리가 든 것도 없는 멍청한 애미에 빌려서 나온 손주 녀석 머리가 좋을 리 만무한데 아주 걱정이구나. 어머니, 지연이도 있는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집사람 깎아내리는 말은 삼가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앞에서 이렇게 체면을 깎아내리면 집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아범 너도 배운 것 없이 몰상식한 것하고 결혼해서 예의도 까먹은 게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걱정돼서 푸념하는 애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 결혼 좀 했다고 고생해서 키워준 애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범. 네가 볼품없는 청껏하고 결혼한 것도 우라통이 터져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까지 당하고 아무래도 내가 말년복이 없는 모양이다. 어머니가 이 사람 괴롭힌 세월만 자그마치 17년이에요. 지연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이 사람 며느리 취급은커녕 옆집 가정부보다도 못하게 대하면서 괴롭히셨다고요.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저 키우시면서 고생한 세월보다 이 사람이 아버지 병수발 들면서 고생한 세월이 더 길지 않나요? 어머니가 춤바람 나서 아버지 모른 척하고 놀러 나갈 동안 간병인도 힘들다고 두 손 두 발 다 든 아버지 병간호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네가 저 청껏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어디 키워준 애미 가슴에 대못 받고 저 멍청한 것이랑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덧붙여 친할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할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그까짓 재산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친할머니와 절연을 선언한 후 집으로 돌아오셨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절연 선언을 하셨다고 어머니의 생활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오며 전보다 더 심하게 어머니를 괴롭히셨거든요. 남편까지 지 입맛대로 구워 삼고 맹탕인 줄 알았던 네가 이 시애미를 아주 제대로 가지고 놀았구나. 우리 대단하신 고졸 며느님 그동안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시애미 앞에서 발톱 숨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내가 아주 눈물이 다 나는구나. 순진한 척 발밑으로 발톱 숨기고 있는 걸 알았으면 진작 그 발톱 기도 못벽에 깎아서 버렸을 텐데. 너도 나랑 입씨름하는 거 징글 맞을 테니 내가 본론만 얘기하마. 이제 그만 아범이랑 갈라서라. 가진 거 하나 없는 고아 주제에 지금까지 우리 아범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했으면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지연이도 있는데 이혼이라뇨.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쓸모도 없는 기집애 가지고 우리 아들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인가 본데 어림도 없지. 이번에 중매쟁이한테 물어보니
서울의 땅이며 건물이며 싹 쓸어 모은 집 딸내미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고 싶다더구나. 나는 이번에야말로 우리 아들한테 딱 어울리는 며느리 맞을 테니 너는 그 쓸모없는 딸년 데리고 집 나갈 준비나 해라. 친할머니께서는 거의 통보하다시피 어머니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하셨고 계속되는 친할머니의 괴롭힘에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죠.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직접 친할머니를 찾아갔고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께서는 집 비밀번호도 바꾸었으니 다시는 친할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어머니와 저에게 당부를 하셨는데요. 어머니를 위해서 친할머니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새삼 멋있더군요. 아무리 아내가 중요하다고 해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저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나선 후 친할머니는 전처럼 집에 찾아오지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안정을 찾아서인지 어머니의 안색 또한 나날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43살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이었죠.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조심하려고 애쓰셨어요. 안정기에 접어든 후에도 언제나 뱃속의 동생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셨고요. 2개월이 되던 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먼저 할머니 댁에 가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꼬투리를 잡아 어머니를 괴롭히시는 친할머니의 성정을 그 누구보다 아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임신 소식은 알려야 되지 않겠냐며 아버지를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친할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봐서인지 친할머니께서는 그 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4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뱃속의 동생을 참 예뻐하셨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체력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또한 대학교로 인해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더욱 힘들어 하셨죠. 마음이 여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온 후 가장 먼저 든 걱정거리는 바로 어머니였네요. 아무리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친할머니께서 다시 어머니를 괴롭혀 오면 홀몸도 아닌 어머니께서는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의 광경에 고삐가 풀린 것처럼 놀러 다니는 동기들은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하는 저에게 괜한 걱정을 한다며 핀잔을 주었는데요.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하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어느새 현실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운 늦은 밤, 아버지께서는 진통을 겪고 있던 어머니가 응급실에 갔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당장 택시를 잡아 어머니가 계신 산부인과로 향하게 되었고요. 병원에 도착하니 그 앞에는 친할머니만 앉아 있었어요. 친할머니가 말하길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수술이 잡혀 오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려고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계속해서 수술실 앞을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정일보다 2달이나 빨리 진통을 겪으셨거든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요. 수술이란 이야기를 듣자 친할머니께서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며 펄쩍 뛰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서러움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친할머니께서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을 줄은 몰랐거든요. 의사는 거듭 현재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수술을 할 거면 차라리 애를 낳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어요. 보다 못해 수술이란 말을 꺼내자
할머니는 도끼 눈을 뜬 채 계집애 주제에 초를 친다며 나무라셨는데요. 결국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던 의사로 인해 어머니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와 동생 모두 건강하다고 했는데요.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던 와중 친할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아직 회복도 안 된 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때는 2박 3일이 걸려도 자연분만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글러먹은 애가 고작 6시간도 못 버텨서 수술을 하는 거냐? 가뜩이나 머리도 돌대가리면서 애라도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그나마 머리가 평균치는 따라갈 거 아니냐?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희 엄마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할머니 말대로라면 자연분만으로 낳은 애들은 다 서울대에 가 있어야죠. 저희 엄마 수술이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급할 뻔했다고요. 할머니한테 엄마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할미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아주 걱정이구나. 딸년 교육도 개판을 쳐놨는데 아들 교육은 오죽 잘할까. 니년 꼬라지 보니 아무래도 우리 집 장소는 내가 직접 키워야겠다. 할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를 괴롭혔는데요. 수술이 끝난 후 뒤늦게 산부인과에 도착한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친할머니를 병실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아직 마취가 깨지 않은 어머니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요. 아버지께서는 수술로 인해 어머니의 곁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면서요. 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친할머니에게 모진 말을 듣는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모양이었어요. 신생아실에 있는 동생을 보고 병실로 올라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수술실 앞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날 바로 대학병원에 사표를 던지고 오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서울로 이사를 갈 거니 준비를 하라는 말을 했죠. 더 이상 친할머니가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서울로 올라온 후 아버지께서는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대학병원에서 솜씨 좋기로 유명하던 아버지의 실력을 귀동냥한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찾기 바빴고 더불어 아버지는 과잉 진료 없이 늘 친절하게 환자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원은 한가할 날이 없었죠. 어머니 또한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셨고요. 아마도 친할머니가 없어서인 듯 싶었습니다. 가족이 서울로 올라온 후 친할머니께서는 종종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친할머니의 전화는커녕 문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친할머니께서는 손녀 취급은커녕 옆집 아이보다도 못하게 대하던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절대 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가능성이 다분했는걸요. 목소리만 들어도 친할머니께서는 전과는 많이 달라지신 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아버지께서 정말 절연을 하고 서울로 올라갈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정말 많이 반성했다면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서울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기에 절대 내려갈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되었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늦둥이 동생의 재롱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후배라고 소개한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아버지의 후배는 어머니의 수술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의사에게 어머니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놀러온 의사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며 그때의 일을 감사하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호의를 친근하게 받아들였고요. 그 후 의사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오며
친구가 없는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며 저희 가족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의사에게는 참 감사했죠. 아버지나 저나 모두 할 일이 있어 나가는 날이면 동생과 집에 계신 어머니가 적적할 것이 뻔하잖아요. 행복에 차올라 있던 이때는 알지 못했어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의사가 가져온 불행이 얼마나 클지 말이에요. 갓난쟁이였던 동생의 첫 돌이 지난 후 가정적이던 아버지는 조금씩 변해가셨어요. 평소 늦어도 8시면 칼같이 집에 들어오시던 아버지의 귀가 시간은 훌쩍 늦어지셨고 옷깃에서는 술 냄새가 풍겨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하신 아버지의 단순한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과외 아르바이트로 인해 귀가 시간이 늦어진 날, 우연히 의사에게 안기다시피 집으로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걸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의사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당장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버지의 바람 사실을 알았다가는 마음이 여린 어머니께서는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뻔했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면 가정적인 아버지께서는 분명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경고를 드린 이후에도 아버지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네요. 오히려 보란 듯이 귀가 시간이 더 늦어지기까지 했는걸요. 그래서 참다 못해 결국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의사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이고요. 화를 내거나 울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께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비밀로 묻어두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에게는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바람을 피웠다고 이혼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던 의사를 벌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착한 마음과는 다르게 저는 절대 아버지의 의사를 용서할 수 없었네요. 의사는 100번 생각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켜본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모르는 사람도 아닌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던 의사와 눈이 맞다뇨. 두 사람이 어떤 계기로 눈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의사가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로 찾아갔죠. 의사를 마주하고 제일 먼저 아버지와의 사이를 추궁했는데요. 의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아버지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딱 잡아떼더군요. 가정도 있는 남자 끼고 도는 걸 보니 공부는 많이 했어도 도덕관념은 부족하셨나 봐요. 남의 남자 뺏으면 안 된다는 쉬운 일도 몰라서 친하게 지내던 부부 사이 파탄 내는 거 보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저희 엄마 지난 수십 년 동안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다가 이제 안정 찾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는지 수술실 앞에서 할머니 행동 보셨으니 이모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선배랑 같이 몇 번 술 먹은 건 사실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오해할 만한 행동한 건 내 잘못이니까 너랑 언니한테 사과는 할게. 가정 있고 가정 있는 남자랑 밤 늦게 술 먹는 건 오해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바람난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그걸 모르세요? 제가 이모 병원에 찾아온 게 이번이 마지막 일이었으면 좋겠으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사적이던 공적이던 저희 아빠 만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지도 마시고요. 의사에게 경고를 하고 나오는데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의사가 아버지와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고 딱 잡아뗄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으면서도 뻔뻔하게 딱 잡아떼던 의사의 모습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문득문득 떠오르며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어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마음 여린 어머니가 뻔뻔하게 그지없는 의사를 상대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의사는 그 후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전처럼 가정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셨어요.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드디어 우리 가족의 곁에도 행복이 오랫동안 머물 공간이 생겼구나 생각하며 안도를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큰 착각이었네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정확히 한 달 후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이혼 선언을 한 후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는 어머니의 모습은 비현실적일 만큼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같았죠. 어떻게든 어머니를 잡으려 애썼지만 어머니는 나가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확고해 보였어요. 평소 여리고 눈물 많은 어머니와 짐을 싸는 어머니가 동일 인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머니는 그만큼 아버지와 이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해 어머니와 이혼을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해보았지만 아버지는 어른들의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말만 할 뿐이었는걸요. 이혼을 부부의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아버지도 아직 옹알이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동생을 두고 떠나려는 어머니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는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것이고요. 눈물이며 콧물을 있는 대로 쏟으며 어머니를 잡으며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빌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며 구겨진 바짓단을 정리하시더군요. 한평생 네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한 걸로도 모자라. 늙음하게 애까지 낳아서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네가 보기엔 엄마가 책임감 없이 도망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린 네 동생 떼어놓고 나가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무 지쳤어. 아빠가 변했듯이 엄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좀 살고 싶어. 어떻게든 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닫혀가는 현관문 사이로 사라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기에 갓난쟁이 동생까지 두고 사라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힘들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저는 참 나쁜 딸이었어요. 단순히 친할머니의 시집살이가 사라졌으니 어머니의 인생은 이제 편할 거라며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집을 나선 후 유명하다는 이혼 변호사를 섭외한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어요. 두 분이 헤어진 후에 알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없는 집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썰렁했어요. 훈훈한 기운이 없는 집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동생이었죠. 가족 중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아직 어린 동생일 게 뻔했으니까요. 동생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아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문적인 육아 도우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동생은 시도 때도 없이 보채고 칭얼거렸고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동생 때문인지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서두르셨는데요. 그 상대가 참 기가 막혔네요. 상대는 다름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혼시킨 장본인인 의사였거든요. 두 사람의 재혼을 막기 위해 의사의 산부인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기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토록 증오하던 의사는 새어머니가 되었죠. 새어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로 일을 했기에 친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후 새어머니는 다니던 병원에 휴직 신청까지 하며 동생을 돌보는 데 전념했어요. 새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동생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가정에 충실하도록 어머니를 밀어내고 본처 자리를 차지한 새어머니가 참 미워졌네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했는데요. 어째서인지 새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동생은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살았죠.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와 이혼을 한 후 해외로 나간 어머니께서는 가끔 편지만 보내올 뿐 한 번도 동생과 저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거든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해도 어머니께서는 무슨 영문인지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자신의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기에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뒤로 어머니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딱 잘라 어머니의 번호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이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어머니에게 가까운 사람이란 가족밖에 없었는걸요. 그렇기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흥신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흥신소만 간다면 어머니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상은 그게 아니더군요. 흥신소의 직원이 말하길 아무리 다 뒤져보았지만 어머니의 번호는커녕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왈칵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참 원망스럽게 느껴졌고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겪으셨던 힘든 일들을 알았기에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주다니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전까지는 혹여라도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보러 잠깐 집 근처를 서성이지 않을까란 생각에 집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던 집을 나오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독립을 하겠다는 결심이 서고 나니 그동안 새어머니와 어떻게 매일 얼굴을 부딪히며 살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새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릴 수도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을 수도 없기에 새어머니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통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걸요. 아무리 현재 동생과 아버지에게 잘한다고 한들 새어머니가 가정을 깨트린 내연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신 날 새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게 된 것이고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피덩이 같은 동생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갈 일도 없었을 텐데 아무리 용서를 하고 잘 지내보려고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던 우리 가정을 깨트린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전생에 내가 당신이랑 무슨 악연이길래 우리 가족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자리까지 꿰차고 앉아서 나를 괴롭히냐고. 아무리 동생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어디 당신이 본처가 될 것 같아? 천만에. 당신은 죽을 때까지 엄마 자리 뺏어서 아빠 옆자리 차지한 내연녀에 불과하다고. 알아? 먼저 남의 남자 뺏어간 사람이 누군데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행패야?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는 새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서 술이 다 깰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현재 아버지와 동생에게 잘한다고 한들 가정을 파탄낸 내연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은 땅바닥에 고이 묻어둔 채 본처 행세를 하는 새어머니를 보니 역시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그런데 집을 나가려는 순간 새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자신이 먼저 만나기 시작했다는 말을요.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학교의 선후배 사이로 과에서도 유명한 연인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서로를 바라보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바쁜 환경 탓에 다툼을 했고 그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져 헤어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헤어진 사이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만나 연애를 했고 의도치 않게 뱃속에 재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셨다네요. 이야기를 들은 후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아닌데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갔다는 표현을 쓰다니요. 고작 그런 일로 아버지와 바람 피운 것을 합리화하는 새어머니의 모습은
눈곱만큼 붙어있던 정도 떨어질 만큼 끔찍하게 느껴졌죠. 새어머니와의 말다툼이 있은 후 곧장 짐을 싸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아쉬워하시며 자취하는 것을 말리시더군요. 가족들을 두고 혼자서 살게 된다면 분명 외로울 거라면서요. 저 또한 처음에는 외로울까봐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조교일과 논문 준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외롭기는커녕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에 외로움을 느낄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해 지쳐 잠든 나날이 계속되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쯤 저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네요. 조교 일을 그만두고 시간 강사 일을 시작할 때쯤부터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걱정을 해주던 친구는 한 정신과를 추천해 주더군요. 반신반의하면서 방문하게 된 정신과였지만 담당 의사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정신적인 위로 또한 해주려 노력을 하였어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면 의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었고요.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는 의사 덕분에 점차 악몽에 시달리는 일도 없게 되었기에 더 이상 정신과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 정신과 상담을 종료하기로 결심했죠. 마지막 진료날 의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의사는 쑥스러운 듯 자신의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내밀며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저 또한 의사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기에 저희는 차츰차츰 서로에게 알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아버지께서는 호감형의 예의까지 바른 의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실 만큼이요. 하지만 문제는 의사 쪽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네요. 상견례 자리에 들어선 순간부터 의사의 어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재혼 가정이라고 하던데 전 부인과는 사별하신 후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신 건가요? 아유,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 무례하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면 평생 같이 봐야 하는 사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호구조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모두 가족이 되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부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렴 집안에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일인데 숨기는 게 없어야지요. 전 부인과는 사별이 아닌 성격 차이로 헤어진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에휴, 우리 아들 말로는 우리 새아가가 가정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서 어른 섬길 줄도 알고 예의도 바르다고 하던데 그럼 그건 이혼하신 전 부인께서 교육을 아주 잘 시켜서 그런 건가 보네요? 새아가가 재혼 가정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거부감이 컸거든요.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한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랑 재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뭐가 됐든 근본이 중요하기도 하고. 웃는 낯을 띠기는 했지만 의사의 어머니께서는 재혼한 저희 집안을 헐뜯는 말을 하며 분위기를 싸하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혹여 하나뿐인 딸이 예비 시부모에게 트집이라도 잡힐까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후 새어머니께서는 넌지시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물어보셨어요. 결혼을 하면 너무 고생을 할 것 같다면서요.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없는 서먹한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부터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를 알려주었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네요. 예비 신랑이 아니라면 진심을 담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새어머니는 몇 번이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권유하셨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신랑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찼기에 새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 후로는 새어머니도 포기하셨는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셨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의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올리는 결혼식은 설레고 기쁠 줄 알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둔 신부가 되어보니 설레기는커녕 시작도 안 하는 결혼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게 되었네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두꺼운 화장을 하고 무거울 만큼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몇 시간씩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며 결혼식에 와준 하객들에게 억지 웃음을 지을 때였어요. 식장에 들어가기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군요. 내 친어머니의 이름을 말한 여자는 어머니와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현재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병원에 계신다면 흥신소 직원들이 어머니를 못 찾았을 리가 없잖아요. 여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새어머니께서는 초라한 행색의 여자를 발견하고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윽박을 지르셨어요.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만날 때마다 누누이 한 말인데 그 쉬운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언니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정신줄 놓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놀랍게도 새어머니와 아주머니는 서로 아는 사이인 듯 싶었죠. 더 소름인 것은 새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딸인 저조차 모르던 어머니의 행방을 알고 있는 듯 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정신줄을 놓기 직전이라뇨? 엄마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위자료로 여행 중인 거 아니었나요?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제발 아무 말이라도 해보세요.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기고 싶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엄마를 찾으러 다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식이랑 부모 간의 연을 끊어놓을 만큼 아버지 옆 본처 자리가 그렇게 탐나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남의 남자 뺏어서 산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엄마 뜻을 따라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숨길 배짱이 없는 걸 보니 나는 아무래도 너네 엄마한테 속죄하긴 글러버린 것 같구나.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새어머니는 힘겹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버리고 외국에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머니는 현재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계신 상태라고 했는데요.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 뒤통수에 쎄한 충격이 느껴지더군요. 같이 지낼 때만 해도 멀쩡하던 어머니께서 치매라뇨.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주 깜빡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단순한 건망증이겠거니 하면서 넘어가던 차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치매였다고 해요.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는 아직 치매가 초기 단계에 불과했지만 자식들에게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이혼할 것을 권유하셨다네요. 새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재혼 후 저희를 맡아서 키워줄 것을 부탁까지 하면서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그동안 새어머니를 내연녀라 오해하고 미워하던 것이 떠올라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새어머니께서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연녀라는 오명을 쓰고도 피똥이 같던 동생까지 자신의 자식처럼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죄송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미워하기만 하고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드셨을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나야말로 너랑 현우한테 미안하지. 언니가 나한테 직접 재혼 이야기를 꺼낸 건 이미 내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나야말로 정말 미안하다, 아가.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쏟았지만 화장이 무너진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다 풀어버렸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남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미 저의 사정을 알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모든 오해를 풀어 다행이라며 꼭 안아주었는걸요. 그 후 저희 가족은 모두 어머니를 보러 요양병원에 향했고요. 비록 치매에 걸린 어머니께서는 남편이었던 아버지도 딸이었던 저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어머니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부터 나오게 되더군요. 요양보호사로서 옆에서 어머니를 간호해 주시던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새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요양병원을 찾아와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분명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새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현재 저는 새어머니를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딸들 또한 인정이 많고 다정한 새어머니를 잘 따르고 있는 중이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실 만큼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새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어머니를 찾아가 상태를 살펴주셨습니다. 가족들을 한결같이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시는 새어머니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꾸준한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애를 쓴다고 해도 새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다 갚기에는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새어머니에게 받은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의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